축구 대표팀이 사우디를 극적으로 꺾고 카타르 아시안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사우디의 침대를 부러뜨렸습니다. 한국 시간 31일 새벽 카타르 알라이안에서 열린 2023 카타르 아시안컵 16강전에서 한국이 사우디의 승부차기 승을 거뒀습니다. 후반 이른 시간에 사우디의 선제골을 내준 뒤 중동 특유의 침대 축구에 고전하던 대표팀은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조규성의 극적인 동점골과 승부차기에서 선방쇼를 펼친 조현우의 맹활약 속에 짜릿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죠. 돌굴의 투지로 승리를 거둔 대표팀은 아시안컵 8회 연속 8강 진출이라는 대기록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경기는 스포츠 전문 채널을 통해 일본에서도 생중계되었습니다. 한국의 극적인 승리를 지켜본 일본인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경기 후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와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의 기사입니다. 미라클 한국 90+9분 동점탄 승부차기로 사우디아라비아 격파 8대회 연속 8강에 30일 아시안컵 16강이 열려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승부차기 끝에 꺾었다. 중반까지 0대1로 리드당한 시간이 이어지던 가운데 후반 추가 시간 9분에 동점으로 따라붙고 1대1로 맞이한 승부차기에서는 골키퍼 조현우가 2개의 킥을 스톱, 기적적인 전개로 우승 후보를 꺾고 1996년부터 8대회 연속 8강에 진출했다. F조 1위인 사우디아라비아와 2조 2위인 한국이라는 카타르 월드컵 출전국 간의 빅매치. 이탈리아의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이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종전처럼 3-5-2 시스템으로 임한 반면 독일의 위르겐 클리스만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은 4-2-3-1에서 3-4-2-1로 포진을 변경, 에이스인 공격수 손흥민을 최전방에 두는 과감한 기용으로 나섰다. 그래도 후반 추가 시간 9분 마침내 한국이 비틀어 열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비진이 진영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가운데 오른쪽 크로스를 팟사이드로 연결, 서령우가 머리로 되돌리자 문전에서 기다리던 조규성이 헤딩슛. 그동안 결정적인 찬스를 놓쳤던 등번호 9번의 극적인 골로 절망적이었던 막판에 동점을 만들었다. 기세 좋게 연장전에 들어간 한국은 전반 8분 미드필더 이강인의 왼쪽 코너킥에 수비수 김민재가 머리로 맞췄지만 완벽한 슈팅은 골키퍼 알카사르가 또다시 슈퍼세이브. 후반 3분에는 베우로의 스루패스로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지만 골키퍼가 뛰쳐나간 가운데 조규성이 소극적인 선택을 해 슛을 성공시키지 못했다. 계속해서 공격한 한국은 연장 후반 10분 이강인이 페널티 지역 안에서 강렬한 왼발슛을 날렸지만 이것도 골키퍼 알카사르가 결사의 슈퍼세이브. 마지막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역습을 시도했지만 한국 골키퍼 조현우가 침착하게 공격을 막으며 그대로 120분이 끝나 승부의 향방은 승부차기가 되었다. 승부차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성공, 미드필더 모하메드 칸노가 독특한 도움닫기로 성공. 한국도 첫 번째 키커인 손흥민이 강력하게 결정했다. 전개가 움직인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세 번째. 교체 출전한 미드필더 아르나제이의 킥이 골키퍼 조현우에게 막혔다.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는 네 번째 키커인 공격수 압들라흐만 갈리브의 킥도 조현우가 스톱. 마지막에는 한국의 네 번째 키커인 황희찬이 결정지으며 사투를 제압했다. 승리한 한국은 2월 2일 준중결승에서 호주와 대전. 연장 사투를 벌인 피로가 남은 한국은 2일 휴식이라는 과밀 일정을 강요당하는 반면 호주는 인도네시아를 4대0으로 꺾은 16강전 이후 4일 휴식의 일전이 된다. 한편 패한 사우디아라비아는 2007년의 준우승 이후 4대회 연속으로 8강에 오르지 못하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자국 개최인 다음 2027년 대회에 임하게 되었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비슷한 기사 3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기사가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의 번역이므로 찬반수는 비율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릴 있어서 볼만했고 좋은 경기였다. 특히 70분 이후 한국의 빠르고 철저했던 측면 공격과 압박, 사우디의 엄청난 신체 능력을 이용한 원찬스의 역습 노림. 어느 쪽을 응원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훌륭한 경기를 볼 수 있었다. 한국 좀 하네. 그리고 심판이 훌륭하다. MVP. 이라크, 요르단전에 이어 극적인 경기였죠. 그리고 역시 월드컵 출전국 간의 경기라 지금까지의 16강전 경기보다 한 단계 레벨 높은 경기였습니다. 연장 후반은 사우디 쪽이 체력이 다 돼서 승부차기를 염두에 두고 느긋하게 시간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한국 쪽이 기세가 있겠구나 싶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경기가 거칠어져도 양팀을 잘 진정시키며 잘했다. 사우디 대 한국, 이라크 대 요르단에 이어 또다시 극적인 내용으로 흥분했습니다. 이야, 아시안컵 재밌네. 다즌, 비싸지만 계약하길 잘했다. 오늘 밤에 바레인도 한국과 요르단과 같은 조의 1위니까 약하지 않을 테니 일본도 힘냈으면 좋겠네요. 진짜 사투여서 재밌는 경기였다. 막판에는 한국이 사우디를 허물고 있었지만 사우디 골키퍼가 정말 신들린 선방이라서 지는 흐름인가 싶었는데
역시 한국의 역경에 대한 강한 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일본에는 없는 것이 있다. 과연 한국도 사우디도 연장전은 피로가 심하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너덜너덜한 느낌이었다. 한국은 지난 경기 16분 추가 시간에 이어 오늘은 연장으로 130분 이상 경기에서 이만큼 주전들에게 부담이 됐으니 얇은 선수층이 앞으로 치명적일 것 같고 계속해서 뛰고 있는 손흥민이라든가 깠다 가면 다쳐서 클럽으로 돌아갈 듯. 다음 호주의 상태에 비해서 한국은 너무 힘들어. 사투였지만 사우디가 약했다는. 키퍼가 신들렸지만 미들은 연결이 안되고 수비는 허술하고 후반전도 연장전도 무조건 크게 걷어내기만 해서 시간의 사용법이 서툴러. 오히려 더 빠르게 골을 먹어서도 이상하지 않았다. 아니 키퍼가 신들렸을 뿐 일본보다는 강해. 결국 마지막에 넣을 수 있을지는 키퍼에게 달려있으니까. 자이온이었다면 5실점 정도 했겠죠. 공평하게 보면 역시 일정이 이상하지. 하루 차이라면 몰라도 이틀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해. 더구나 호주는 조별 예선부터 일정 소화가 빨랐으니까. 일본도 역경을 딛고 이겨낸 경기가 꽤 있었는데 특히 지난번과 지지난번의 우승 때는 전반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완전 무리했지. 확실히 후반엔 엔진이 꺼지고 말았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도 전반부터 가야 승산이 있었고 한국은 후반 65분 정도부터 좌측에서 좋은 리듬이었다. 만티니에게 말하고 싶었던 건 좌측 배우를 엄청 느려지고 있으니까 대응해야 해 라는 느낌이었어. 마지막은 수비의 장점은 허술했고 인원이 더 많아도 구멍이었고 의외로 높이도 없어서 오히려 잘도 키퍼가 그렇게까지 버텼다는. 걷어내기만 해서 시간의 사용법도 서툴렀고 침대 축구로 아무리 시간을 보내도 지금처럼 제대로 추가 시간을 잡는 추세에서는 결국 의미가 없지. 오히려 그것만 하고 있으면 팀의 소극적임이 드러나서 패배 플래그가 선다. 이상하게 사우디의 리드가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도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한국이 이기지 않을까 라는 예감이 들었는데 정말 그대로 됐다. 진심의 경기에서는 소극성의 싹을 깨고 깨끗이 경기를 이어간 쪽에게 종종 승리가 넘어가는 그런 것을 새삼 느끼게 해주는 한국과 사우디의 경기였지. 대단한 경기였지. 역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잘 지켜냈지만 전반에 너무 날아다녀서 지쳤다. 한국은 이겼지만 부상자가 많아서 일정이 힘들고 토너먼트 첫 경기에서 갑자기 120분을 싸웠으니 이제부터는 전부 90분 안에 이겨야만 해. 사우디는 수비 집중력을 높여서 잘 지켜내고 있었지만 클리어가 작아지며 라인을 올리지 못하거나 전방에 연결해서 점유하고 싶었지만 미들에서 패스가 안 맞아서 방어를 하는 쪽이 되었고 최후의 무너짐. 경기의 마무리가 좋지 않았다. 결국 아직은 아시아 레벨인 팀이라고 생각되었다. 추가 시간 10분의 연장전이라면 선수는 지옥이네요. 조기 교체는 자폭이 될 수도 있다. 어쨌든 동점이 되지 않도록 점수는 딸 수 있을 때 철저하게 따는 수밖에 없네요. 일본도 상대에게 선취점을 주면 중반까지 괴롭게 되니까 조심했으면. 경쟁자인 우승 후보 2개국이 연장전에 승부차기까지 가서 조금이라도 소모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솔직히 누가 이겨도 좋았다. 여기서부터는 가장 조회수가 많은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이런 단두대 매치에서 한국의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끈기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노가웃 스테이지에서의 승부차기도 매우 강한 인상. 예선부터 힘들게 이겨온 한국은 어딘지 으스스한 존재. 하지만 일본은 그 전에 우선 바레인의 발목이 잡히지 않게 해야겠지만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올라갈수록 컨디션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사우디 골키퍼가 잘 막아냈지만 마지막에는 기어이 열렸지. 후반 사우디가 좀 더 라인을 올렸다면 라고는 해도 한국은 승리할 만한 팀이었다. 다음 호주전도 사투가 될 것 같아. 계속 출전하는 선수는 어떻게 되려나. 완전 원정인 스타디움에서 승부차기를 이기는 것은 대단하다 라고 생각해. 사우디 감독이 승부차기를 보지 않는 것은 루틴일지도 모르지만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서 있었다면 조금은 달라졌을지도 라고 생각해. 언제나 한국은 올라갈수록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선에선 별로였어도 결국은 이기고 올라간다. 회를 거듭할수록 좋은 의미로 기세를 타는 팀. 이러쿵저러쿵해도 결승까지 남을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해. 한국은 솔직히 좋아하지 않지만 대단하구나. 완전히 사우디의 경기였는데 이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듯.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기분으로 있으면 일본은 정말로 패한다. 선수들은 그런 마음으로 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말이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건 라이벌이고 옛날부터 적대시되어 분하고 얄밉지만 이라는 뜻 아닐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말투를 왜 쓰는 걸까? 왜 인정 안 하는 게 전제냐? 역시 강적이구나. 이런 승리를 거두는 팀은 무서워.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투지와 투쟁에 대한 집념이 있다고나 할까.
감독은 만치니의 클린스만인가? 세계를 보고 있구나. 사우디와 한국은. 이렇게 지면 끝인 가혹한 경기에서는 역시 한국이 강하구나. 틀림없는 우승 후보. 후반 추가 시간에 들어서도 전원 다리가 멈추지 않고 볼 경합에도 빠지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필사적으로 플레이하는 팀은 역시 마지막에 축구의 신이 편을 들어주지. 이강인이라든가 가뜩이나 잘하는 선수인데도 슛이 막히자 바로 코너로 달려가고 쿨함을 버리고 목숨 걸고 플레이하는 자세가 훌륭했다. 서로 결정짓지 못하는 전개였지만 사우디의 대굴대굴 타임이 결국 추가 시간에 한국의 득점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면 자업자득이랄까 인과응보라는 결과. 승부차기는 정규 시간에 잘한 골키퍼는 승부차기에선 잘하지 못한다 라는 것을 꽤 자주 본 것 같아서 왠지 당연한 결과라는 인상. 한국 대 호주는 순수하게 기대됨. 사우디는 도망치려는 생각인 듯 만치니는 지시한 것 같지만 라인도 올리지 않고 볼을 소유하면 앞에 공간이 있는데도 무조건 앞으로 차내며 도망치고 있었다. 그걸 한국에 빼앗기고 공격당해서 결국 동점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승부차기로 패배. 조금만 냉정하게 사우디가 대처했다면 도망쳤을지도. 그렇다 치더라도 후반은 한국에 계속 공격당했으니까 한국의 승리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한편 경기 전 우리도 한국을 어렵게 할 수 있다. 한국은 매우 좋은 팀이다. 유럽에서 뛰는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은 우리와 다르다. 하지만 90분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한국은 매우 훌륭하므로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도 한국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라며 의지를 보였던 사우디의 만치니 감독은 경기 종료 후 사우디 선수들은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쳤다. 축구는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다. 우리가 잘했지만 상대가 강했다. 라며 한국의 승리를 인정했습니다. 이제 대표팀은 2월 3일 새벽 0시 반에 호주와 8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불과 이틀밖에 못 쉬게 되는 일정이죠. 부디 회복 잘해서 멋지고 후회 없는 경기를 펼쳤으면 좋겠네요.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